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K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한 이병호 국정원장이 해킹 프로그램은 대북용이라고 말했습니다. 민간 사찰을 이용했다는 의혹은 부인한 건데요. 하지만 카카오톡과 삼성 스마트폰 해킹 가능성을 문의하고 네이버 블로그에 악성 코드를 심는 등 국내에서 사용됐을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하고 있는 안은필 기자 연결합니다. 안은필 기자. 예, 안은필입니다. 예, 오늘 국정원장이 해외 해킹 업체로부터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했다. 이 사실은 시인을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정보위에서 나온 국정원의 입장입니다.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이 전한 내용인데요. 국정원은 지난 2012년 해킹 프로그램인 리모트 컨트롤 시스템, 즉 RCS를 구입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내국인을 대상으로 활용한 적은 없고 대북 심리전을 위한 연구 개발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탈리아 해킹 업체의 내부 자료가 유출되면서 이미 드러난 해킹 프로그램의 구입과 이메일 문의까지는 인정했지만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국내 사용 여부에 대해선 부인한 겁니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과거와 같이 국민을 대상으로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만약 그렇다면 어떤 처벌도 받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회정보위는 이 같은 국정원의 해명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여야가 일정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은 오늘 오전 브리핑을 통해 관련자, 특히 해킹을 대행한 나나테크 관계자 등에 대한 출국 금지와 신변 확보에 나설 것을 사법당국에 촉구한다며 새정치연합은 국회 정보위를 통해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국정원이 부인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국내에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은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김광진 새정치연합 의원실이 어제 밝힌 내용에 따르면 국정원은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해외 해킹 업체에 피싱 URL 제작을 최소 87번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싱 URL이란 악성 코드가 삽입된 인터넷 주소를 말하는 건데요. 해당 링크를 클릭해 사이트에 접속하는 순간 악성 코드가 단말기에 설치되는 가짜 인터넷 주소를 말합니다. 더구나 악성 코드가 설치된 직후 정상적인 인터넷 사이트로 화면이 넘어가기 때문에 일반 이용자가 알아채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의 의뢰는 지난달 29일로 알려져 불과 보름 전까지도 국정원이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정원이 국내 사찰을 위해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정황 증거는 또 있습니다. 한겨레는 오늘자 신문에서 국정원이 서울공대 동창회 명부로 해킹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0월 2일 국정원은 위장 명칭인 5163부대라는 이름으로 이메일을 보냈는데요. 서울대 공과대학 동창회 명부라는 제목의 MS 워드 파일을 해킹팀에 보냈습니다. 해당 파일에 악성 코드를 심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국정원이 해당 파일을 사용했는지의 여부와 파일 속에 실제 동창회 명부가 담겨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정황상 국정원이 서울대 공대 출신인 누군가를 감시하기 위해 준비 작업에 착수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정원이 해킹 업체에 삼성의 최신 스마트폰과 카카오톡, 안랩의 V3 모바일 등에 대해 해킹을 의뢰한 대목도 발견됐습니다. 방금 전해주신 정황들에 대한 검증도 앞으로 꼭 진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국회 정보위에 앞서서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그 소식도 전해주시죠. 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5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국정원은 해킹 프로그램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진상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라고 비판했습니다. 모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민들 앞에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사용을 둘러싼 모든 의혹이 맹맹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여러 차례 거짓말을 일삼아온 국정원이 이제는 국민 앞에 투명하게 진상을 밝힐 것을 엄중 요구한다. 규명되어야 할 의혹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러 정황상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를 목표로 한 것이 뚜렷해 보이는 만큼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무엇을 했는지 전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박주민 민변 변호사도 국정원이 대북용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했다고 보긴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부탁을 했고, 특히 최신 모델이죠. 갤럭시 S6 엣지가 나온 지 한 달도 안 돼서, 한 달 정도 돼서 업그레이드를 부탁했어요. 과연 북한이 그런 기종을 썼을까 의심도 되고, 카카오톡에 대해서 집중하는 모습도 보였죠. 카카오톡에 대해서 집중했다는 건 북한이 과연 카카오톡을 쓰는지, 특히 이제 그 시티즌 랩이 밝힌 바에 따르면 국내 IP 주소에서 그 프로그램이 움직인 정황을 밝혀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역시 뭐 북한을 상대로 썼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것 아닌가. 여러 가지 하여튼 정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정원이 구입한 해킹 프로그램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감청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감청이라고 하는 것은 실시간으로 전기통신에 개입해서 그 전기통신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가로채는 것을 감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정원이 구입한 이 해킹 프로그램은 단순히 통신 내용, 문자 메시지 혹은 뭐 카카오톡의 여러 가지 메신저를 실시간으로 감청해서 엿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핸드폰이나 PC에 저장되어 있는 수많은 정보들을 언제든지 핸드폰에 전원만 켜져 있으면, PC에 전원만 켜져 있으면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번에 국정원이 구입한 이 프로그램은 현행법상 어떠한 법률에 근거해서도 절대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국정원은 이미 한편 대법원은 오는 16일 대선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국민TV 뉴스 안은필입니다.